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자산업 진출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자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일본 산요전기를 합작선으로 예정해 두었던 삼성은 실무 작업을 거쳐 1968년 11월 산요전기 및 스미토모 상사와 1차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이어 1969년 3월에는 기본 계약에 서명했으며 5월 기술 제휴 계약을 조인하여 계약을 완료합니다. 삼성 50%, 일본 산요전기 40%, 스미모토 상사 10%의 지분 비율에 초기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하고 1200만 달러를 투자해 TV와 라디오 및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 계약은 일본 산요전기가 경영에 참여함은 물론 제품의 수출권 및 원자재의 독점적 공급권, 수출 상품에 대한 산요 상표 표시권 등을 보장하고 내수 제품에서 삼성의 상표와 함께 일본 산요전기의 심벌과 기술 제휴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작회사가 생산할 제품 중 TV와 라디오는 생산량의 15%만 국내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출하기로 일본 산요전기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전자업계는 삼성전자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기존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작회사의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합니다. 삼성은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일본 산요전기 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것을 이유로 합작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여 산요전기가 전량 수출 조건을 수용하되 공장 규모를 대폭 축소해 부품 공장부터 짓고 생산과 판매권은 산요전기가 갖는다 등의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삼성은 국내 시장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미래는 당시에는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삼성은 전자사업을 제품 분야와 부품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직도 삼성전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삼성전자는 제품 분야를 위해 삼성 산요전기를, 부품 분야에서는 일본 NEC와 합작으로 삼성 NEC를 설립하기로 1969년 5월 합의합니다. 삼성 NEC의 설립은 조립 가공 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원자재와 부품의 대량 생산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체 기술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NEC 설립을 위해 1969년 9월 삼성 50%, NEC 40%, 스미토모 10%의 합작 비율로 350만 달러의 합작 투자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1970년 1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로써 삼성은 전자산업을 위해 지주회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산요, 삼성 NEC 등 3개의 전자회사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계열사는 280여 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수많은 계열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산요전기는 1970년 5월부터 라디오를 비롯한 제품과 부품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수출에도 나서 5월 29일에는 스피커 1만 대를 홍콩으로 첫 수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다른 제품들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삼성 산요전기는 대중적 수요가 높으면서 전자공업의 기초기술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텔레비전 생산에도 집중합니다. 하지만 조립 라인이 하나여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고 원자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워서 모두 일본 산요전기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 11월 생산된 첫 제품은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일본 산요전기의 성능 검사 결과 우수하다는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삼성 산요전기는 더욱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텔레비전 제조만을 위한 개별적 기술 제휴 계약을 일본 산요전기 측과 체결합니다. 1971년 1월에는 흑백 텔레비전 생산 2개월 만에 파나마에 500대를 처음으로 수출합니다. 비록 일본의 기술을 빌린 것이지만 한국의 전자공업에서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출범 후 2년 동안 삼성 산요전기와 삼성 NEC의 설립과 공장 건설에 주력하다 1971년부터 독자적인 제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텔레비전, 탁상용 전자계산기, 홈스테레오, 선풍기, 냉장고, 전기 히터 및 13개에 이르는 부품 생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 부문 간의 관련성, 기술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 부문이 중단 또는 장기 지연되는 시행착오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972년 사업 내용을 정리해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세트 메이커를 지향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다방면으로 추진해오던 신규 사업을 정리해 부품 생산을 계열사로 이관해 계열화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음향기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종합 메이커로 발전해 나가는 방침을 정합니다. 삼성전자가 세트 부분인 DX와 부품 부분인 DS로 사업 부문을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부분인 콘페이퍼 제조 사업은 삼성 사뇨전기로 양도하고 튜너 제조 사업은 삼성 사뇨 파츠를 설립해 이에 양도했습니다. 또 브라운관 제조 사업의 일부를 삼성 NEC에 양도합니다. 플라스틱 및 목재 캐비닛 제조 사업도 다른 회사에 양도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주요 부품의 하나인 브라운관용 벌브는 새로 설립한 삼성 코닝에 양도하여 부품 사업을 완전히 관계사로 넘겨 계열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후에도 사업 부분을 양도하고 계열화하고 통합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는 신규 제조 사업을 담당할 주체로 1971년 9월 삼성 일렉트릭스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삼성 일렉트릭스의 생산과 삼성전자의 판매로 이어지는 이원 운영체제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신규 사업 계획이 기술 수준과 투자 유치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문 간의 불균형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신규 사업의 정리와 부품 계열화 추진과 함께 삼성 일렉트릭스도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도 생산과 판매가 일원화되어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삼성 사뇨전기 설립으로 구체화된 삼성전자와 일본 사뇨전기 간의 합작 투자와 기술 제휴 계약 기간은 1969년 8월부터 3년간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1년 동안 잠정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삼성 사뇨전기의 공장 건설이 완료되고 생산이 본격화된 뒤 양측의 마찰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기술 정보 자료 제공과 부품과 원자재의 높은 공급 가격 문제, 생산에서의 불량률 감소에 따른 면세 수입 원자재의 기술 소득분 배분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1972년부터 삼성전자가 삼성 사뇨전기와 경쟁적인 분야에서
생산을 시작한 것도 마찰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양측은 많은 협의를 거쳐 마찰을 해소합니다. 1972년부터 삼성 사뇨의 국내 판매가 일부 허용되었는데 일본 사뇨전기가 삼성 사뇨전기를 찬구로 삼성전자의 국내 판매 텔레비전과 테이프 레코더, 냉장고의 생산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니다. 또 일본 사뇨전기가 설립한 부품회사를 삼성전자가 수원단지로 유치하는 경우 그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적극 협력하고 삼성전자의 컬러 텔레비전 생산에도 협력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양측은 삼성전자의 텔레비전 생산을 위한 기술 원조 계약을 따로 체결했고 일본 산요전기 측이 독자적으로 설립하려던 전자부품 공장을 삼성의 수원 전자단지로 유치해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인 삼성 사뇨파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삼성 사뇨전기 및 일본 사뇨전기와의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종전에 기술 제휴 계약과는 별도로 냉장고 및 에어컨 등 냉기 제품에 관한 기술 원조 계약을 1973년 8월 체결하고 냉장고 생산 라인 건설을 진행합니다. 삼성전자는 창립 이후 여러 차례 경영 위기를 맞았으나 잘 극복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73년에는 기기와 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부담과 가전 공장의 건설, 삼성 사뇨파츠와 삼성 코닝의 설립 등을 위한 투자로 적자가 계속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1974년에는 텔레비전의 국내 판매가 대폭 확대되고 냉장고를 비롯한 신제품의 출하가 계속된 데 힘입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체제가 확립되고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자 독자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72년 12월에는 기술개발실을 신설해 연구개발체제를 정비하고 외국 선질 기술을 도입해 소화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자 모델 흑백 텔레비전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기술 연수를 마치고 들어온 기술 연수생이 1973년 1월 흑백 텔레비전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4월 19인치 트랜지스터식 흑백 텔레비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마하 506이라는 브랜드명으로 5월부터 국내 시장에 출하된 이 텔레비전은 높은 인기를 끌면서 막 조성된 텔레비전 붐을 타고 놀라운 판매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의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냉장고의 자체 생산에도 나섭니다. 1973년 8월 일본 사뇨전기로부터 냉기 제품 기술을 도입해 가전 공장을 완공하고 냉장고 생산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1974년 5월부터 에어컨을 개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생산 라인 내에 에어컨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첫 제품으로 윈도우 타입의 에어컨을 생산합니다. 1974년에는 콤팩트 스테레오를 개발함으로써 음향기기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이어 녹음 전용 카세트와 AM, FM 라디오 겸용 카세트를 생산해 국내 시판과 더불어 미국의 일렉트라 라디오 회사로 수출합니다. 세탁기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삼성전자는 1973년 독자적인 세탁기 개발에 착수하고 1974년 12월부터 생산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밖에도 1972년 4월 자체 기술로 모터를 개발해 선풍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10월에는 전기 스토브를, 1973년 12월에는 전기 밥솥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카시오사와의 기술 제휴로
1972년 8월 탁상용 전자계산기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1972년 12월부터 생산합니다. 그 뒤 부품 국산화와 더불어 자체 모델 개발에 착수해 1974년 4월 자체 모델을 개발합니다. 제품의 질은 성능과 수명 외에도 외관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개선, 고급화, 제품의 외관을 미디어하게 하고 부품들의 방식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 도장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으로부터 도장 기계를 도입해 1973년 9월 텔레비전 생산 공장을 도장 공장으로 전환합니다.